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인사도 안 하고 바로 다짜고짜 본론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방금 확인을 하면서 확인을 했다기보다는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제 영상의 퀄리티가 괜찮은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제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음량이나 음질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인사도 안 하고 다짜고짜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약간 건방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제대로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일요일 혹은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영상은 이거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아이패드로 파일을 옮긴 다음에 아이패드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업로드도 아이패드로 하거든요. 근데 제 아이패드가 좀 오래됐어요. 졸업할 때 대학교 졸업 선물로 받은 거니까 한 4년 정도 됐죠? 근데 그 4년 동안 제가 뜨개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선물 받았으니까 받은 건 좋은데 딱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방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쉽게 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영상을 올리다가 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상이 올라간 줄로 알고 제가 구독자분도 많지 않고 사실 뜨개로그를 보면서 뜨개를 하고 싶지 댓글을 쓰고 싶은 마음은 잘 안 들잖아요. 근데 이번 영상 따라 되게 반응이 없다. 뭐지? 저번에 댓글 써달라고 구걸한 게 좀 별로였나? 마음에 안 드셨나?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나 보다 생각하고 딱 들어갔는데 업로드 대기 중인 거예요. 진짜 어이없어. 그래서 그 영상을 다시 부랴부랴 올렸고요. 그게 그저께? 어제? 그렇게 급하게 올린 거고 지금은 새로운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곧 있으면 사랑니를 발치하거든요. 월요일에 치과를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랑니를 뽑고 나면은 턱이 잘 안 벌어지더라고요. 과연 제가 다음 주에 사랑니를 뽑고 나서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토요일에 하나를 촬영을 하고 일요일에 하나 더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잠깐 마커 좀 빼고 갈게요. 마커가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아가지고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촬영 각을 이렇게 수직 수평을 안 맞추고 이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그냥 촬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평소보다 이 카메라 각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나오지 않으려면은 허리를 쫙 펴야 되는데 이게 의외의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사랑니를 뽑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촬영이 하고 싶기도 하고 해서 오늘 수다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제 채널에 어쩌다가 들어오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채널이 아무래도 뜨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30, 40대 여성분이 주 구독자 타깃인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타겟층을 정한 건 아니고 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굴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무슨 다이어트 살 빼고 싶으면 뭐를 드세요 막 이런 광고 댓글이 자꾸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체중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 살 빼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냥 원래도 몸무게 변동 폭이 크지 않은 편이라서 좀 찌면 좀 찌는 거고 좀 빠지면 좀 빠지는 거고 신체 건강하고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런 댓글이 자꾸 달려가지고 제가 보이는 족족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댓글 삭제는 아니에요. 그게 댓글 작성자만 자기 댓글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신고를 하고 싶은데 아무튼 제 영상에도 그런 댓글 알바가 있네요. 그 외에 저도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의 뜨개 로그를 보다 보면 사실 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런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니지만 뭐랄까 체중이 사실 그렇게 사람에게 큰 변화를 주려면은 그래도 꽤 많이 변해야지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 약간의 증량 정도는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 너무 본인을 엄격하게 꾸중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밥을 제때 챙겨 먹지 않던 때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의도치 않게 체중이 되게 많이 빠졌던 때가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앞자리가 4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재작년 이때쯤에 앞자리가 4가 된 거예요. 그때 저는 제가 밥을 제대로 안 챙겨 먹는 건지 모르고 이게 왜 이러나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체중이 한번 확 확도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 유지하는 몸무게에 한 3kg, 4kg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변동폭이 있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놀라가지고 그때 건강검진도 막 돌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빠져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체력이 진짜 너무 안 좋아져요. 영양이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사람이 뭐만 해도 되게 피곤해지고 제가 만약에 일이 끝나고 막 놀 체력까지 됐었다고 치면은 그렇게 살이 빠지고 나서는 일이 끝나면 어디에라도 누워야 되고 뭐를 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런 체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살은 적정 체중의 범위 안에서만 있다면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도 마음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고 또 이상한 기분이 있어요. 체중이 덜 나가게 되면서 어떤 때는 제 몸이 좀 잘난 체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사람 몸이 아닌 느낌인 거예요. 뱃살도 없고 사람이 뱃살이 좀 있어야지 인간미가 있고 그런데 뭔가 너무 사람 같지 않다? 제 몸이? 제 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지금은 적당히 다시 체중도 돌아오고 뱃살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제가 뱃살이 없던 때가 그 풀사이드 탑 착샷을 찍을 때쯤에 정말 뱃살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샤워하려고 옷을 다 벗고 거울 앞에 서 있으면 내 몸이 마네킹 몸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좋은 뜻으로가 아니라 뭔가 생기가 없다, 사람의 몸에. 그러니까 사람 몸 같지 않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뱃살도 좀 있고 그런 상태가 저는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활동이 있다면 그것도 맞춰줄 수 있는 체력도 좀 돌아오기도 했고, 그리고 면역력이 지방량이랑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방이 너무 없으면 면역이 진짜 떨어져요. 요즘 같은 때 면역력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살 너무 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체중 얘기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저의 가치관을 얘기를 했네요. 어제 사실 저 가족 모임이 있었거든요. 가족 모임 그 증조 할아버지랑 할머니 기일을 추모하는 추모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뷔페에 가가지고 같이 가족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제 제가 그날 너무 말랐다, 왜 이렇게 말랐냐, 설 때랑은 또 다르다 막 그런 얘기를 마구 하시는 거예요. 한 명씩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안 마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마르면 좋지 뭐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해서 괜히 이상한 오기가 생겨가지고 어제 너무 과식을 한 거예요. 저는 원래 먹는 게 느려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다 보면 제가 다 먹을 때까지 항상 기다리시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시간을 많이 써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제 저녁 식사를 끝냈던 게 8시 반이었던 것 같은데 새벽 3시까지 배가 불러서 못 잤습니다. 뭐 말랐다, 뭐 좀 먹어라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하려고 아주 제 몸을 혹사해가면서 이렇게 미련하게 먹은 거죠. 왜 그랬나 몰라. 무슨 이상한 청개구리 심보 같은 게 발동을 했나 봐요. 육체라는 게 건강해서 할 일도 하고 놀기도 놀고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신체가 건강해야지 짜증도 좀 덜 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본인의 신체의 건강함보다 그 예쁨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신 분도 많겠지만요. 요즘은 그래도 헬스 붐도 일고 정말 옛날처럼 막 마른 몸이 유행하는 것도 좀 덜한 것 같고 옛날에는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50kg 넘으면 여자냐고. 50kg 안 넘는 여자 찾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도 많이 사라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댓글 달지 마세요. 살 빼려면 어쩌고저쩌고 먹으라고 댓글 달지 마세요. 살 빼는 거는 안 먹어야 빠집니다. 그러고 안 먹고 빼면은 몸에서 어딘가 꼭 고장이 나요. 우리 운동합시다. 제가 다른 분들의 뜨개로그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메이크 나인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올리시면서 다들 하나같이 어떻게 좀 늦었지만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직 연초니까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 나인을 정하는 거를 별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메이크 나인 영상이 보이다 보니까 나도 메이크 나인을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재작년 언젠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메이크나인을 해봤는데 그게 딱히 제 뜨개줄에 큰 의의를 갖지는 않더라고요. 발음 되게 어려워. 그 뜨고 싶은 게 있다가도 바뀌기도 하고 안 뜨고 싶었는데 뜨고 싶은 게 생기기도 하고 새로운 도안이 나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니터분들의 니트를 너무 떠보고 싶은데 제 거를 내는 스케줄이랑 잘 조율이 안 돼가지고 계속 남의 걸 못 떠보고 있거든요. 실까지 사놓고 지금 못 뜨는 게 꽤 있어요, 도안이. 그래서 저는 메이크9 대신에 올해에는 문어발을 좀 청산을 하면서 지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아직 문어발 소개 영상을 찍어본 적은 없죠. 문어발 소개를 언제 한번 기획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지금 뜨다가 중단된 문어발도 있고 바인드 오프를 다 했는데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수정하려고 빼놓은 수정 칸도 하나 있거든요. 그 옷장에. 그거를 수정을 하기 전에 한번 쫙 소개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수정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즉흥적인 스타일이라 그렇게 뜨고 싶은 걸 미리 정해버리고 나면은 별로 안 뜨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올해 메이크9 정하셨나요? 어떤 거 뜨실 계획이세요? 메이크9에 제 도안도 껴있다면 너무 기쁠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것은 매 영상마다 언급이 되고 있는 저의 유일한 무료 도안 샌디 슬리브리스라는 민소매 도안이고요. 이거는 친구한테 선물해 주려고 라쿤럭스 와인베리 색상 1합으로 뜨고 있고 이 도안은 3mm 바늘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라쿤럭스 오트밀 색상 1합으로 3mm로 떠가지고 3mm를 메인 바늘로 써서 뜬 가디건인데요. 이거 도안 없이 떴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디건이 돼버려가지고 이런 거 또 뜨려고 또 라쿤럭스를 샀지 뭐예요. 혹시 수요가 있다면 제가 어떻게 도안 없이 이런 가디건을 떠서 입는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는 영상을 기획하려고 하거든요. 꼭 저처럼 얇은 바늘에 얇은 실이 아니더라도 집에 가지고 계신 실로 간단하게 제도를 해서 간단하게 뜨는 기본 가디건, 집에 있는 실로 간단하게 제도해서 뜨는 기본 가디건 컨텐츠를 기획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원래 유튜브 시작을 요 영상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카메라랑 낯을 가려가지고 실패를 했거든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도 힘든데 지금은 그래도 뭔가 계획된 거 없이 얘기는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진짜 이렇게 얼어붙어서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근데 채널이 좀 친근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영상 촬영을 할 때 딱 녹화 버튼을 누르고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한 5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아, 안 되겠다. 머릿속이 하얘지는구나. 그래서 스크립트를 앞에 미리 써놓고 촬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과제로 PPT 발표하는 것처럼 제가 막 너무 딱딱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편안한 채널은 무슨 웃기고 있네 이러고 그냥 지워버리고 유튜브를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여름쯤에는 그거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아, 이 영상에 마련된 자리를 빌어서 수요조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렇게 새들로 시작을 하다가 여기에서 코어를 많이 늘리는 탑다운 형태의 가디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찍으려고 했었던 튜토리얼은 그 셋인 슬립으로 탑다운인데 셋인 슬립으로 뜰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제가 그 방법으로 가디건을 뜨는 걸 좋아해서 영상에 나온 적이 있는 에어올 드라이 로즈로 뜨고 있는 가디건도 그렇게 뜬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 더 좋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는 도안을 산 것처럼, 그러니까 도안을 사서 뜨는 것처럼 딱 떨어지는 그런 완전 잘 제도된 그런 핏은 안 나오기는 해요. 그냥 초보자분들이 도안을 처음으로 사보기 전에 약간 왜 처음에는 도안 사는 돈이 좀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거를 뜨려고 뭔가 얼마를 쓰는 건 좀 아까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 뜨개 입문했을 때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도안을 사는 프로 니터가 되기 전에 맛보기 느낌으로 영상으로 튜토리얼을 한번 찍어서 올려볼 생각이에요. 셀들은 사실 저도 아직 감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약간 웃기게 되긴 했거든요. 잘 입고 다니고 이거 보고 이거 모양이 왜 이래 하고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긴 하지만 저는 아직 이게 맞게 셀들이 된 건지 확신이 없어가지고 셀들은 제가 알려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 셋인 슬리브 스타일이랑 레글런 중에 어떤 게 더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기획을 해서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튜토리얼 컨텐츠 말고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는데 그 실을 대신 구매해서 사용해보는 컨텐츠를 제가 해보고 싶거든요. 그 외 너무 궁금한데 후기 같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구하기 좀 번거로운 것 같은 실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서 떠보는 컨텐츠를 정기적으로 대신에 텀은 좀 길게 잡아가지고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을 좋아하는 라인의 제품을 여러 컬러를 사지 다양한 실을 써본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뭔가 너무 쓰던 실만 쓰고 내가 실을 사용하는 바운더리가 너무 한정지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외에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댓글에 그 어떤 실이 그 구독자분께서 잘 쓰시는 실이라고 추천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서는 아직 어디 스토어에 가면은 구할 수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추가적으로 정보를 주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을 추천받거나 아니면은 이 실 너무 궁금한데 사보기는 좀 그래요. 한번 사서
사용해봐 주세요 이런 컨텐츠를 할까.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 외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써봤는데 실이 너무너무 좋은 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를 세상 사람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 모두를 알려주기에는 제가 채널이 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은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댓글로 강추하셨던 시를 직접 사용을 하신 다음에 진짜로 좋네 하고 간증 폭발템이 되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쵸? 이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생각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니드니츠님께서 랜선수다 라이브를 켜셨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귀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채팅으로 댓글도 쓰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니드니츠님께서 그런 컨텐츠에 너무 목말라 계신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며 라이브를 직접 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꼭 많지 않아도 같이 라이브를 보는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되게 단란한 분위기가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니드니츠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저도 종종 라이브를 킬까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고 돌아오셔서, 그러니까 퇴근하셔서 여러분들 밥 먹고 뜨게 할 힘까지는 있어도 라이브를 킬 여력은 없잖아요. 그런 때에 제가 라이브를 켜서 뜨개 메이트가 되어드리는 그런 걸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개 영상은 아무리 많아도 모자란 법이니까요. 제가 근데 라이브를 킬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라이브를 키는데 제한이 없나? 라이브 키면 평일 저녁에 키면 들어오실 분 계시나요? 라이브가 사실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호스트도 할 말이 되게 많이 쌓여 있어야 되고, 왜냐면은 채팅이 안 올라오면 혼자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채팅을 많이 쳐주셔야지 그게 재밌는 라이브가 되기 때문에 어제 라이브에 들어가서는 제가 채팅을 정말 열심히 쳤거든요. 뜨개를 하다가 이렇게 놓고 채팅 치고 다시 이렇게 잡고 딜레이가 좀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 들리다가 제가 쓴 댓글에 대한 반응을 하시면 또 이렇게 내려놓고 허겁지겁 막 채팅을 쓰고 그랬는데, 솔직히 뜨개인의 입장으로는 채팅을 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댓글을 쓰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채팅 치고 참여를 할수록 더 재밌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냥 사람 성향이겠죠? 어제 일하시느라고 뜨개도 못 하시고 그냥 틀어놓고 듣고만 계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채팅도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채팅만 치시고. 그렇게 듣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나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하고 싶은 컨텐츠가 많은데 이거를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짧은 영상도
컨텐츠를 기획해서 하고 싶거든요. 그 외 뜨개 기법들 중에 제가 헷갈려가지고 자주 찾아보는 기법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아이코드 마무리라던가 그 키치너 스티치라던가 뭐 그런 저도 이제 알고는 있는데 자꾸 까먹어서 자꾸 검색해보는 기법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매번 찾으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제가 영상을 찍어서 제가 제 영상을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른 영상들 찾아서 보려고 하면 서론이 너무 길거나 원치 않는 정보를 봐야 되거나 그런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아예 그냥 1분 이내로 기법만 딱 설명하고 끝나는 그런 짧은 컨텐츠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미 있는 기법들도 물론 촬영을 하고 싶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더블 니팅을 하는 방식이 살짝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더블 니팅 버튼 밴드를 뜨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도 제가 인스타 릴스에 이미 영상이 하나 있기는 한데 좀 더 잘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릴스로 그거를 올려놨는데 릴스는 제목이 없고 검색해서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풀사이드 탑을 구매하신 고객님 한 분이 저한테 그 버튼밴드를 어떻게 해도 너무 이상하게 운다고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그거 보시고 해결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깔끔한 상태로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드릴까 합니다. 물론 머릿속에 이 계획이 있은 지는 좀 됐고 실천력이 부족해가지고 실천을 안 하는 중이에요. 그러고 뜨개 수다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계정에 이런 컨텐츠를 원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은 마음도 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해서 새로운 구독자 계층도 유입이 되면 그것도 그것대로 좋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뜨고 있는 게 변형 고무단이어가지고 그 규칙이 있기는 한데 겉안 겉안 이런 식이 아니라 그 겉안 겉안 겉겉안 겉겉안 이런 식으로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겉뜨기가 2개인 덴지 1개인 덴지 헷갈려가지고 자꾸 틀리고 있어가지고 좀 더 간편한 무한 메리아스 편모를 들고 올 걸 그랬나봐요. 지금 계속 틀려가지고 편집에서 살아남을진 모르겠지만 잠깐씩 몇 코 몇 단 풀러가지고 수정하고 하고 있답니다. 근데 실이 어두워서 안 보이죠? 아 그러고 저 처음에 영상 찍었을 때는 카메라 구도가 약간 요런 식이었잖아요. 요런 식이었는데 요 자리에 있던 식물을 얘를 얼마 전에 분갈이를 해줬어요. 저 친구는 스킨답서스라는 친구인데 이게 나오네? 딴 길로 세자면 이거는 친구가 남미 여행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저한테 기념품 선물로 사다 준 애벌레 손가락 인형입니다. 그러고 너무 귀여운 게 니트로 돼 있어요. 이 날개 부분은
날개 부분은 코바늘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몸통 부분은 메리아스 스티치로 되어 있고 끝에 손뭉치가 들어있고 나른한 표정의 아주 귀여운 애벌레 친구, 나비 친구입니다. 이거 그 벅스라이프에 나오는 나비 친구 그 친구랑 비슷한 인상이어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이걸 여기에 꽂아놓은 이유는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사이즈가 너무 딱 맞더라고요. 어떻게 끼워야지. 이렇게 딱 맞는 걸. 그래서 여기에 껴놨습니다. 아무튼 방금 보여드린 식물은 스킨답서스라는 친구인데 그 키우는 난이도가 최하입니다. 키우기 정말 쉬워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없지만 작업실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근데 사정상 2달 정도 못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한 2달 정도는 못 먹은 거죠. 근데 제가 걔를 떠올리고 맞다 어떡해 이러고 급하게 작업실에 가서 봤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물을 자주 안 줘야 되는 애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아니래요. 물을 엄청 좋아하는 애래요. 근데 2달 동안 그 건조한 작업실에서 꿋꿋이 살아남은 거예요. 너무 기특해가지고 물을 흠뻑 주고 요즘에는 그냥 며칠 동안 무관심하다가 가끔 심심할 때 한 번씩 물 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도 과습도 안 오고 되게 키우기 편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쭉쭉 키우다가 어느 순간 화분 밑에 물 빠지는 구멍으로 뿌리가 나온 거예요. 너무 좁았나 보다 미안하다 싶어가지고 원래는 화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로 이렇게 자라 있었는데 지금은 화분에 요만큼만 애기 새싹만 조금 올라온 상태로 이렇게 포기를 나눠가지고 큰 녀석은 큰 화분으로 옮겨줬고 나머지 작은 새싹들만 다시 원래 자리에 심어줬습니다. 이거 머리카락은 왜 넣어놓은 거지? 목도리 같은 거고요. 분갈이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저 스킨답서스가 잘라가지고 물에 담가 놓으면은 뿌리가 난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몇 개 더 화분을 만들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킨답서스 친구들이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원래 분갈이 하고 나면은 식물들이 좀 예민한 상태면은 그 몸살을 앓는다고 해요.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살짝 아파진다고도 들었어가지고 그저께 얘네가 이사를 했거든요. 지금 보기로는 완전 멀쩡한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최소한 2주 정도는 그냥 지켜보면서 가끔 물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얘네가 자리를 좀 잡고 나면은 그렇게 줄기 부분을 따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화분을 몇 개 더 만들고 싶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다른 화분이 나오면 혼자 살고 있는 친구나 뭐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친구한테 선물을 하고 싶어요. 키우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저는 식물을 키우는 족족 다 죽였거든요. 근데 2달 동안 물을 안 줘도 살고 이틀에 한 번 물을 줘도 살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서 얘는 죽이기가 더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스킨답서스는 반양지에서 살거든요.
얘네가 햇빛이 강한 데에서 자라면 이파리에 무늬가 희끗희끗하게 생기고요. 그 반그늘 해가 들어오지 않는 데에서 살면은 잎이 진한 초록색으로 자라요. 그래서 제 스킨답스스를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쪽에 무늬가 좀 생긴 거거든요. 이쪽에 무늬가 좀 생겼고 계속 어두운 데서 자랐던 얘는 무늬가 하나도 없고 이거는 원래 없었는데 생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늬가 있는 것도 진짜 예쁘거든요. 이번 이사가 몸살 없이 잘 지나가고 나면은 해가 잘 드는데 며칠 두고 무늬를 좀 내려고요. 한 일주일 정도만 냅둬도 무늬가 잘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해 두지 않는 이유가 저희 집에서 제 방은 해가 안 드는 쪽이에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빛이 그러니까 햇빛은 햇빛인데 그 그림자 지는 쪽에서 반사광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간접광으로 햇빛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태양이 장렬하는 쪽은 저희 집 반대편 쪽이 그런데 거기 베란다에서는 그 뭐였지? 이렇게 작은 벌레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게 옮을까봐 거기 베란다에는 못 두겠고요. 베란다가 아니면은 동생 방이나 서재인데 동생 방은 블라인드를 자주 올리지 않기 때문에 해를 못 볼 것 같고 서재는 그 창문 바깥에 아주 작게 베란다까지는 아니고 테라스도 아니고 아무튼 아주 조그맣게 화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밤이 되면 너무 추울 것 같아가지고 얘가 상태가 안 좋은데 춥기까지 하면은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가 버릴까봐 지금은 살짝 참고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도 건강해 보이면 그때 한 일주일 정도만 해를 강력하게 쐬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식물 키우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파도를 타고 다니다가 식물을 키우는 블로거 분을 봤는데 그분이 저처럼 키우기 쉬운 보통 취미로 식물을 키우는 그런 종류의 화분은 안 키우시고 마트에서 말린 고추, 그냥 고추도 아니고 그 페퍼론치노 있잖아요. 페퍼론치노를 사가지고 그거를 까서 그 안에 씨를 발화를 시켜가지고 키우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본인을 드루이드라고 칭하시더라고요. 그 드루이드가 잘 모르는데 숲의 정령인가요? 식물의 정령인가? 아무튼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고 그 마른 고추에서 씨를 꺼내서 그 열매까지 맺게 되는데 그것도 너무 재미있고 그래가지고 와 되게 신기하다 하고 봤었거든요. 그 블로거를 보고 나니까 더 식물 키우는데 관심이 생겼어요, 지금. 그분, 그 블로거 분 있잖아요. 페퍼론치노를 까가지고 씨를 100개를 쟁반에 키친타월 적셔서 깔고 100개를 이렇게 놨는데 그 중에 한 개도 뿌리를 안 틔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1000개를 준비를 하세요, 씨를. 그게 맨손으로 까면은 손도 맵고 눈 만지게 되면 위험하다면서 핀셋 2개로 이렇게 고추를 열어서 씨를 빼시거든요.
그거를 1000개를 해가지고 그 중에 2개가 뿌리를 틔웠대요. 아주 극악의 확률이죠. 근데 제가 그렇게 식물을 키우는 거는 되게 웃긴 댓글이었나? 뭐 그런 거였는데, 이 정도면은 페퍼론치노를 싹을 틔워서 키웠다기보다는 그 계약해서 소환한 게 아니냐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댓글을 본 것 같아요. 너무 웃기죠? 저는 하위 계급의 식물 똥손이기 때문에 페퍼론치노를 소환한다거나 바지를 소환한다거나 그런 욕심까지는 없고, 그저 저의 반려로 자라고 있는 스킨답서스가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자손도 많이 틔우고 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이름 외우는 거를 잘 못하나 봐요. 근데 그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제품 이름, 식물 이름 이런 거를 잘 못 외워요. 그래서 그 일화로 한 가지가, 그 맥주 중에 데스페라도스 있죠? 그거를 제가 처음 맛을 보고 알게 된 해랑 데스파시토라는 노래가 유행을 한 해랑 같은 해예요. 그래가지고 그 맥주가 맛있었는데 먹고 싶은데 이름이 자꾸 헷갈려서 제가 그 친구들이랑 4캔에 10,000원으로 먹으려고 편의점에 가서 친구들이 유캔아 넌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 그거 데스파시토? 그거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둘 다 대충 스페니쉬 같고 혀 굴려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처음에 어이없어 하더니 나중엔 자연스럽게 데스파시토 먹고 싶다고 하면 데스페라도스를 꺼내주더라고요. 그것처럼 스킨답서스도 제가 이름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이 뭐지 이러다가 심지어 저는 헷갈려가지고 검색해서 찾은 이름마저 다른 식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키우는 식물의 이름은 스킨답서스인데 제가 스파티필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에 언니가 자취하려고 집을 나가기 전에 여기에서 스파티필름도 키웠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 눈에는 너무 닮았습니다. 너무 닮았어요. 유일한 차이점이라 하면은 그 흰색 꽃이 있거든요. 스파티필름은. 그게 안 나와요. 물론 이게 유일한 차이점은 아니겠지만 제 수준에서는 이 정도 차이밖에 분간을 못하는데, 근데 스파티필름도 물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물을 많이 줘도 쉽게 과습이 안 오고 되게 생명력이 질긴 그런 화분이거든요. 근데 걔가 물을 너무 오랫동안 안 줬다가, 그러니까 말렸다가 물 주고 말렸다가 물 주고 이런 식으로 영양이 좀 부족해지면 그 흰 꽃을 안 틔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스킨답서스한테 물을 너무 안 주고 들쭉날쭉 줘가지고 얘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꽃을 못 틔우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냥 스파티필름이 아니었던 거야. 스킨답서스였고요. 얘가 스파티필름인 줄 알았을 시절에 제가 헷갈렸던 이름은 스타플라티나입니다. 여러분 스타플라티나가 뭔지 아시나요? 스타플라티나는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라는 되게 옛날 초능력 애니메이션 만화? 고전 특수능력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조조의 초능력 이름입니다. 걔네는 초능력도 다 사람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다 각자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조조의 그 초능력 이름이 왜 자꾸 생각이 났을까요? 스킨답서스는 생각이 안 나고.
그거 말고도 헷갈리는 게 있었는데. 암튼 제가 오랜만에 화분을 구매했던 작가님 계정에 들어가서 쭉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이 작품 이름이 스킨답서스여서 얘가 스킨답서스인 거를 굉장히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이 화분은 전시에 갔다가 제가 학부 때 친했던 언니가 참여한 전시였거든요. 그 언니가 도예과여서 도예를 전공을 하고 석사까지 하면서 그 석사 동기들이랑 같이 한 전시였는데 그거를 보러 갔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화분이 있어서 작가님은 판매 계획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얼마에 파냐고 그래가지고 대충 저는 15만 원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 6에서 8만 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6만 원, 그냥 6만 원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시냐고 지금 석사도 하시는 분이 저는 이거 15만 원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막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렇다면 8만 원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당시에 제가 넉넉한 사정은 아니었어가지고 이게 아닌데 이렇게 예쁜 거를 저렴하게 구매하면 나는 좋지 이러면서 8만 원을 드리고 데려왔습니다. 그러고 최근에 다시 연락을 해서 지금 이 화분이 화분 받침이 없거든요. 그래서 화분 받침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해가 점점 지면서 너무 어두워졌네요. 눈치도 못 챘는데 위에서 이사를 하는지 소음이 끝나면은 마무리 인사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소리가 끝나질 않아가지고 그냥 마무리 인사를 할게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제가 가지고 있는 손 염색실이랑 그 소개드리지 못한 실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뜨개로운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